안녕하세요. 팔자에도 없는 의사와 결혼 후 아주 파란만장한 나날을 보낸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친정엄마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의 의사였거든요. 입원 기간은 짧았지만 친정엄마의 쓱싹한 성격 덕인지 남편의 친절한 성격 덕인지 하루에 몇 번 얼굴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텐데 꽤 가까워져서는 엄마가 퇴원할 때 어찌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엄마가 당시 남편을 붙잡고는 어찌나 요란을 떨었다고요. 선생님, 얘가 제 딸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환자분을 닮아 그런가 너무 미인이시네요. 어머, 그런가요? 우리 딸아이 한번 만나볼래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때요? 자, 내 딸아이 연락처라도 알려드릴까? 아이 참, 엄마도 주책맞게 왜 이래?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이런 거 엄청 실례야. 그만 가자, 얼른. 퇴원 후 한참 친정엄마는 저희를 엮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딱 맞는 타이밍이 있나 봐요. 그렇게 스쳐간 인연으로 잊고 지낸 지 5년, 저는 사진사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저만의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운명처럼 남편이 제 스튜디오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먼저 아른 체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인상 깊었고 그래서 계속 잊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는 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친정엄마가 남편을 알아보고는 자신이 먼저 인연을 알아본 것이라며 기뻐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눈이 참 높은 줄 이제 알았네. 직업이 사진사라고 했던가? 네, 사진 찍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사하지? 엄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어. 정말 대단한 아가씨네. 결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사자 아니야? 딱 어울리고 너무 좋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번 제 스튜디오에 놀러 오세요.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럼 너무 좋지. 사진 잘 찍는 것도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큰 능력이지 않니? 너무 근사하다 얘. 시부모님은 잘난 의사 아들을 뒀어도 참 편견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댁이 친정보다 조금 더 부유하긴 했지만 모든 면에서 볼 때 격차가 크지 않았던 덕에 승낙받기도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어투로 대화를 이어가는 시부모님이 좋았고 앞으로 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어요. 거기다 결혼 준비할 당시 시댁에서 참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예물도 저와 남편 둘이 소소하게 준비하는 정도로만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셨었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부모님이 참 검소한 분들이라 생각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드레스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던걸. 감사해요, 어머님.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신 덕에 너무 편하게 피팅했어요. 사실 결혼하면 꼭 필요한 스드메라고 하죠. 이 전부를 시모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아는 분이 계시다며 연결해 주셨거든요. 결혼은 여자가 주인공이라며 제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항상 제 생각을 물어봐 주셨거든요. 청첩장 준비할 때가 되니 하객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죠. 하객분 초대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예식장 홀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인데. 얘기 나온 김에 엄마 생각을 좀 알려줘봐. 엄마 생각엔 너무 많이 부르지 말고 정말 소중한 인연만 부르는 게 어떨까? 홀에 맞지 않게 많이 부르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싶거든. 여울이 생각은 어떠니?
제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큰 병원에 다니는 의사라 남편 지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먼저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제가 인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인데 남편 측 하객수와 확연히 비교가 될까 조금 염려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하객은 아무래도 부모님의 손님을 모시는 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시모가 친정엄마와 만나는 자리까지 마련해 상의를 하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이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덩달아 정신이 없죠? 그러게요. 딸아이 시집 보내려니 할 일이 많네요. 저는 아들이라 그런가 좀 수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하객 초대 관련해서 상의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과만 상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지 싶더라고요.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희 부부는 뭐든 좋아요. 하객의 참석수보단 진심으로 축하해줄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모가 예의를 갖춘 것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런 시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시모를 만나고 온 그날 친정엄마는 참 뿌듯해하셨고 또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커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다 생겼지? 응? 너무 뜬금없는 말인데 갑자기 웬 칭찬이래? 오늘 사돈댁 만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려 깊은 부모를 둔 내 사위는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하는.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렇게 저희는 8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임에도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답니다. 신혼을 즐기고 있는 많은 분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결혼 후 2년간은 제 신혼 생활이 완벽에 가깝다고 여겼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늘 존중해 고부 갈등을 겪어본 적 없고 남편은 의사라 돈도 잘 벌고 거기다 가정적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이 느끼고 있는 버거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워낙 남편이 바빴던 터라 남편이 버겁다며 징징대곤 했었어요. 부부가 되고 나니 그게 더 두드러졌고요.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름 날리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닌 저는 남 밑에서 일하기엔 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차렸고 다행히 매출이 좋았어요. 그래도 사업이라는 건 늘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남편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길 바랬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 더더욱 그러길 바랬죠.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처음에는 수긍했어요. 긴 세월을 그 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자기 발전에도 좋은 곳은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오래 가진 못했어요. 남편은 분기마다 힘들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거든요. 자기야, 스튜디오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잖아. 스튜디오 공간도 월세 아니고 자기 거고. 갑자기 왜 또 그 말을 꺼내고 그래. 전에 그냥 잘 다녀보겠다면서. 이 얘기 다 끝냈던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지. 그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너무 힘든 걸 어떡하냐? 잘 생각 좀 해봐. 당신까지 그 좋은 병원 등지고 나와서 전전긍긍하며 새로 차린 병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야 해. 그건 뭐 안 힘들겠어? 내 병원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낫겠지. 당신은 의사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아는 체를 해?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니 이제 제가 의사가 되어보지 않아 모른다며 강하게 피력했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절 무시한다 여겨져 화가 치밀었죠. 그래, 난 의사 되어본 적 없어.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나더러만 버티라고 하니까 그러잖아. 의사 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당신만의 잣대로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든 사회생활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걸 3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모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있을 리 없는 걸 알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만들기 위해 남편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제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말도 부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됐고요. 그럼 당신은 병원을 개업해 봤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막말로 당신 병원 개업할 돈은 있어? 땡전 한 푼 없는 게 아니니 마련하면 되지. 병원 개업도 사업인데 자금 마련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놔봐. 그래야 내가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볼 것 아니야. 매번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그건 투정밖에 안 되잖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인정받을 경력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 그만두기 전에 대출 받고 나서 사직하면 돼. 그리고 요즘은 개인 병원이 더 잘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그 대출 갚을 돈도 못 벌 리가 없다는 소리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확신해? 사업에 정해진 결과는 없어. 아, 진짜. 당신이야말로 당신만의 답을 정해놔서 나 막는 거잖아. 남편 출세길 막는 와이프 소리 듣기 싫으면 작작 좀 해. 내가 당신 굶기는 일은 없게 한다고 좀 믿어달라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의 의견 대립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며 서운해하는 남편의 말을 매번 듣고 있자니 그것도 속이 터졌고요. 결국 저는 꽤 긴 실랑이 끝에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이는 자기의 말대로 다니고 있는 병원을 사직하기 전 대출을 받아 병원 개업 준비에 나섰죠. 그렇게 꼬박 1년 만에 남편은 자기 병원을 차렸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정말 저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대출을 받고 얼마 뒤 개업 준비에 전념한다면서 제게 상의도 없이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탓에 생활비가 반토막 나서 제가 그걸 메꾸며 지내느라 진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자기 병원을 차린 뒤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더 다정다감해졌다고나 할까요? 자기 덕에 요즘 여러 고민은 있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다. 고마워. 당신이 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여서 나도 안심이야. 그리고 나 이제 병원장 사모님 소리도 듣잖아. 내 팔자의 사모님 소리를 다 듣고 웬일이야? 그치? 사모님,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남편이 마음의 짐을 덜어 여유가 생겨 태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니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병원 개업 후에는 평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매주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남편이 오전 진료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제가 청소를 마치고 간만에 데이트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서재방을 청소하다 빼꼼히 열린 책상 서랍을 보았고 저는 괜히 그 서랍을 열었다가 한 서류를 보고 말았어요. 그 서류에는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여태 웬만한 서류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던더라 제가 남편의 개인 서류를 볼 일은 없었기에 괜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에 확인하게 된 서류에는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는 사실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겁니다. 서류를 뗀 날짜로 봐서는 우리가 신혼집을 계약할 때 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재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당신 퇴근하자마자 곧장 시댁으로 와. 갑자기? 무슨 일 생겼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당신이 와서 직접 확인해.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께서는 화난 얼굴로 저를 반기시더군요.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의아해하는 시부모님에게 막무가내로 들고 온 서류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쳐댔고 시부모님은 그 서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 한마디 안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평생 숨기실 생각이셨던가요? 네? 그게 아가 일단 진정하렴, 응?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진정할 수 있겠냐고요. 재혼했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뭐예요? 왜 숨겼는데요? 그렇게 존중하는 척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라 칭찬해놓고 그게 당신 아들한테 이혼이라는 흠 가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아들이 한 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그런 치부를 어떻게 드러내니? 그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 때문이었어. 그러면 안 됐는데 내게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에도 화가 들끓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시부모님이 제게 미안하다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무작정 제게 큰 소리부터 쳐댔어요. 엄마, 아빠, 며느리 앞에서 왜 그러고 있어? 당신 내 부모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런 상황이 생겨? 뭐? 내가 몹쓸 말이라도 했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저러는 모습 보기 싫으면 당신이 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병원 개업한 거 걸고 넘어졌어? 엄마, 얘가 병원 운운하면 뭐라고 했어? 어? 아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 너도 얼른 싹싹 빌어. 어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리며 어서 빌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유도 모르고 빌 수 없다며 버텼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에 들이밀며 난리를 쳤죠. 병원 같은 소리 하네. 네 결혼 전력 탓이다 왜? 당신이나 당신 부모나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재혼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냐고. 이거 다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라니. 아가, 아니야. 내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미가 돼서 내 욕심에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재혼이라는 사실 알면 당신이 나 거들떠나 받겠어? 그게 무서워서 숨긴 거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진심이야. 아주 눈물겨워 못 봐주겠네. 나와 내 가족을 기만하고도 서로는 죽고 못 산다 이건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예물도 하객도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 말이야. 진짜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다 꾸민 거였어. 당신들 진짜 미친 거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소름 끼치는 당신들이랑 더는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아가, 네 말이 다 맞다. 예물도 하객도 우리 때문에 일부러 작게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도 결혼식 올리면 말하려고 했어. 진심이다. 그런데 네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입이 안 떨어졌던 거야. 이 시험이 말 좀 믿어주렴. 응? 자기야, 미안해. 내가 큰 소리 친 것도 미안하고 속인 것도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 당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정말. 이날 모든 사실이 들통난 탓에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다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며 언성을 높이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아주 애처롭게 미안하다며 애원을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남편이 재혼이라는 사실만 빼면 저는 시부모님도 지금의 남편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저를 놓치기 싫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니 더 모질게 굴지는 못했어요. 거기다 이 사건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의 약점이 되어 도리어 편했네요.
시댁 식구 모두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에는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덮고 넘어가기로 했으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길 원하진 않았거든요. 이 이후로 남편은 제게 더욱 잘했어요. 자신의 흠을 품어준 멋진 아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요. 저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서서히 풀려갔고 그이의 병원에도 가끔은 들러 챙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에는 페이닥터로 일해주시는 여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남편과는 동기라고 했어요. 워낙 능력이 좋은 분이라 남편이 개업 당시 엄청 공들여 모셔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 가끔 들를 때면 편히 대해주어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병원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에 들른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찾아가면 그렇게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내색하려 하지는 않지만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의사와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면 꼭 중간에 끼어들어 대화의 흐름을 깨곤 했달까요? 뿐만 아니라 제게 늘 상냥하게 대해주는 시모도 제가 남편의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곤 했어요. 어조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 병원에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를 나무라며 호되게 말하더라고요. 아가, 혹시 바쁘니? 잠깐 통화 괜찮을까? 네, 그럼요. 잠시 남편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 식구들 도시락을 좀 챙겨왔거든요. 뭐? 네가 그런 걸 왜 챙기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일하는 곳에 자꾸 그렇게 찾아가면 못 쓴다고 했잖니? 네? 저는 그냥 남편이 끼니 때마다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한다길래 오늘은 좀 편하게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준 것뿐인걸요. 얘는 그런 것도 다 부담이라는 생각은 못하니?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그렇게 찾아가는 건 실례야. 너 혹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쉬는 날이라 생각해서 준비해온 건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시모의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윽박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남편과 그이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손수 준비한 제 정성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뇨. 하지만 시모는 그간 쌓아온 게 본물 터지듯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누이 말을 해도 이리 무시하고 듣질 않으니 결국 내가 이렇게 못난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니? 도대체 왜 너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세요? 언제긴 지금만 봐도 그러잖아. 남자가 일하는 곳에 여자가 드나들면 못 쓴다는 것도 몰라? 저는 시모에게 다신 당신 아들을 챙기지 않겠다 소리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저 다시는 사소한 일로 병원에 걸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런 무의미한 실랑이가 길어질수록 저만 힘드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남편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어요. 제가 시모와 통화를 마치자 남편은 그새 기고만장해져서는 시모 빙이라도 된 듯 똑같이 저에게 말하더군요.